자, 이제 그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100페이지네요. 그죠? 뭐 이건 조세불 부처는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취득세는 이제 그 지방세 파트고요. 문제는 한 세 문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보시고. 자, 흐름은 이렇습니다. 다 조세는 다 똑같아요. 대상이 정해집니다. 무엇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낼 것이냐. 대상, 과세 대상 배우고, 그리고 그걸 취득하죠. 취득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는 게 취득세인데, 그 취득이라는 게 어떤 경우 취득으로 보는지 구분해 놨죠. 이런 취득이 있다라고 구분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죠.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해서 뭐 원칙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정해지면 세금을 내야 되죠. 계산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다가 여기에 얼마의 비율만큼 계산할 것이냐, 여기다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과표는 뭘로 가고 세율은 몇 %를 적용하고 이걸 정해줍니다. 이게 우리 총론에 배웠던 과세 요건 4가지입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 4개는 법으로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기본 틀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재산세도 가면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등록세, 종부세, 양도세 다 똑같습니다. 왜? 이 4가지는 다 법으로 정해놓은 건 다 공통사항이죠. 그리고 이거를 계산해서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느냐, 부가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전에 배웠죠. 납부 방법은 2개를 배운다. 하나는 뭐? 신고, 납부와 뭐가 있다? 보통징수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취득세는 뭐예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죠.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안에 하게 돼 있고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죠? 흐름은 다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실질과세란 말이 있어요. 세법은 다 실질과세예요. 사실상이란 말이죠. 뭐 빼고, 등록세 빼고. 등록세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얘는 그러니까 뭘 안 따져. 실질적으로 이게 누가 소유자고 누가 등기하고 이런 건 안 따져요. 하나만 따져. 등록세는 오로지 뭐만 따져?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니 이거 하나만 따져요. 무조건 등기받는 명의자, 형식을 갖춘 사람한테 부과한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실질. 여기 실질이란 말은 뭐예요? 사실이란 말은 등기나 허가 여부에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실제로 취득했으면 세금 내고 실제 소득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라. 이게 사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맞다 틀리다? 등기를 안 했대요. 근데 뭐야? 실제로 취득했대. 그럼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세법은 다 실질과세 사실상으로 가고 얘만 예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당일 취득세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가겠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거기 100페이지에 특징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뭐 특징은 크게 여기서 볼 건 없는데, 취득세 특징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그죠? 취득할 때 성립한다겠죠? 그리고 얘가 신고 납부라 했죠?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무슨 세다? 특광도세이기 때문에 걔가 과세 주체다. 그런 뜻입니다. 2번은 지금 볼 거 없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세율 파트 할 때 기억할 거고요. 3번은 지방세 중 도세. 도세하고 가로원에 뭐라고 됐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취득세는 지방세 중 뭐다? 도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강도세를 배우잖아요. 근데 도세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특강도세도 맞고 도세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8도가 기본이잖아요. 지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8도가 기본이니까 대표해서 도세 그러는 거야. 그러면 도 단위는 도세지만 그럼 어디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야? 특별시세고 여기는 뭐가 돼요? 광역시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 풀 때 얘는 특강도세를 외웠는데 갑자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지방세 중 도세이다 있던 틀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세 그리고 대표소 얘네들은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세다. 행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특례시라고 지금 이제 이번부터 적용이 돼. 특례시. 그죠? 특례시는 또 뭐야? 뭐 인구 100만 넘으면 광역시는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특례시, 일반 대도시에서 그것도 따로 이제 돼 있죠. 뭐 네 개인가 있죠? 수원하고 용인하고 고양시하고 어디더라? 네 군데인데? 용인, 수원, 고양, 창원, 창원 이렇게 네 군데예요. 거기 네 군데는 특례시라고 돼. 특례시 그래가지고 걔 또 따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많아요. 막 행정국 있다니까 복잡하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그 지방 자치단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뭘 나눠가지고 또 자르고 골치 아프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세금만 많이 들어가지. 그죠? 자, 그래서 그 도세 그런 얘기고 나머지 거기 있는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취득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101페이지. 자, 그럼 우리가 취득 그러잖아요. 그러면 취득은 세법상 어떤 경우 취득으로 보냐? 우리 취득세에서 이런 경우를 취득으로 본대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은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있어요? 네, 했었죠?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뭐가 있다.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고 부동산은 없어.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다? 돈 주고 사면 된다 했죠. 돈 주고 사면 된다. 그래서 이거 뭐 한다 그래요? 매매한다 그랬죠. 자, 얘는 돈은 없는데 부모님이 땅이 겁나게 많으세요? 그러면 취득할 수도 있죠. 어떻게?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뭐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근데 이건 자기가 돈이 있는 거고 이거는 부모 찬스 쓴 거잖아요. 우린 돈도 없고 부모 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뭐가 있다 있어요. 집에 마당에 뭐가 있어? 멍그러니 보니까 마당에 니엇거하고 삽이 하나 있더라. 그러면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가 돌을 실어서 바다를 메꾸는 거죠. 바다를 메꾸는. 여러분 직접 가서 바다 메꾸는 거 매립간척 하면 돼요. 아니면 바다를 메꿔가지고 물 빼버려 바다. 그죠? 이거 하려면 어디 가야 된댔어? 남해, 동해, 서해 중 어디로 가야 돼? 서해 바다로 가야 돼요. 난 동해가 좋아요. 동해 가면 죽어도 못해요. 거기는. 그럼 매립 안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매립지는 다 서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왜? 거기밖에 매립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쪽 뭐 동해나 남해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산 간척지. 간척은 이제 물 빼는 거예요. 막아놓고 물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발시키는 거고, 매립은 메꾸는 거죠. 새만금이죠? 매립. 거기 엄청나죠.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방파제 길이만 몇십 킬로예요. 막아놔가 방파제 옆에 도로 내놨거든요. 30몇 킬로예요, 거리가. 그만큼을 다 매립 막았다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엄청나죠? 자, 그럼 매립 간척.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요. 땅이 겁나 많은 다 농지야. 나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갖고 싶어. 그러면 농지를 팔고 사도 되지만 그걸 형질 변경한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세법상 지목 변경 그래요. 지목을 전답해서 대로 바꾼다. 이런 걸 다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취득하면 다 취득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취득이라 하냐면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승계가 뭐예요? 그 이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승계 그래요. 근데 매매는 승계를 하는데 그냥 주진 않죠, 상대방이. 그죠? 뭘 주고, 돈 주고, 대가를 주고 취득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 그래요. 그럼 증여는 승계 취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증여도 승계 취득 맞잖아요. 부모로부터 넘겨받는 거잖아, 승계. 근데 대가 있어 없어? 공짜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상승계.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으시면 무엇을 내란 얘기야? 취득세를 내란 얘기야. 그러면 증여받으면 뭐 뜨네요? 증여세도 내야 되고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내지만 뭐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뭐예요? 취득세를 내야지, 등기하려면. 그래서 얘는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 증여세 낸다 그랬죠. 근데 이걸 냈다고 해서 등기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등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 근데 무조건 이건 안 내더라도 등기하려면 뭐는 내야 된다? 취득세는 내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매립간척은 뭐예요?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요거는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전답 가지고 있다가 지목만 뭘로 바꿨어? 대로 바꿨어.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거로 봐서 과세한다. 그래서 간주 취득권입니다. 다른 말로 의제 취득. 그러니까 뭐뭐로 본다. 실제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은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쭉 해놓은 게 101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1, 102, 103, 104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읽을 필요는 없고요. 105페이지 취득의 구분 있죠. 거기 박스표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그죠? 그거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이거 양도세 똑같이 나오는데 매매가 대표적인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죠? 이렇게 된죠. 갑이 얘한테 부동산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취득했죠. 부동산을 취득해서 얘한테 넘겨받아 승계 그리고 대가 주고 유상승계. 그럼 갑은 뭐 한 거고 양도 팔은 거고 얘는 뭐 한 거요? 취득한 거다. 유상승계 취득. 이 똑같은 얘기가 양도세 할 때도 나오죠. 양도세가 뭐라? 양도로 보는 경우 이 양도죠. 그 상대방은 양도한 거고 반대쪽은 취득한 게 똑같이 가는 거죠. 교환은 물물 교환이라겠죠? 물건하고 물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유상승계 취득이죠. 얘는 특징이 뭐예요? 동시이행이죠.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 주고받으니까 양쪽 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유상의 의미가 뭐라요? 유상은 대가를 주고 그런 뜻인데 돈만 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뭔가 대가를 줘. 근데 그건 이제 뭘 주냐에 따라서 용어만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유상의 개념이 돈 주고 사는 것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헷갈리죠. 얘는 돈 줬잖아. 얘는 물건 줬잖아. 근데 이걸 매매라 그러고 이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현물 출자는 출자가 뭐예요? 출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뭘로?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갑이요. 을 법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니네 나 우리 은평 그 연신내 역 앞에 나 상가 건물 하나 있는데 니네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그 대신 나한테 뭘 줘? 니네 회사 주식을 달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법인 이건 누가 취득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갑이 취득한 거예요? 법인이 취득한 거예요? 법인이 취득한 거지. 법인이 현물 출자 형식으로 취득한 거죠. 승계 취득한 거지. 그죠? 갑은 뭐 한 거고 양도한 거니까 양도세가 나오고 얘는 취득세 부과를 하겠죠. 자, 대물변제도 나중에 나옵니다. 얘는 빚을 뭘로 갚아서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 그런 거죠. 이것도 유상승계에 들어갑니다. 그죠? 왜냐면 대물변제잖아요. 그죠? 그럼 뭔 얘기야? 내가 친구한테 빚이 있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뭘로?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도 뭘로 본다? 대물변제가 취득한 거로 보는 거지. 근데 채무가 변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변제는 뭐다? 유상승계 취득이다. 이거는 나중에 양도세 그대로 나옵니다. 양도세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변제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같은 얘기 중복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취득은 지금 말했죠? 크게 이렇게 나와요. 사실상의 취득과 의제, 간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취득하는 거 얘는 실제 취득은 안 했는데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죠. 자, 사실상 취득은 다시 승계와 뭐로 나와요? 원시로 나누고 승계 취득은 어떻게 나와요? 유상승계, 대가를 주고 유상승계 그리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나? 무상승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증여.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승계는 유무상을 불문한 이렇게 나오죠.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런 맞는데 시험 뭐라고 나와요? 유상승계 취득의 경험하고 무상승계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땡 틀립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뭘로 봐?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상승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상속과 뭐가 있다? 상속과 증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고 원시는 최초 취득이죠. 토지를 매립간척, 최초 취득, 건축물을 건축을 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신축과 재축. 그리고 군법 배우시면 건축법에 건축 나오죠. 건축법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죠. 신증, 개재 이 5개를 뭐라고 그래? 건축 그래요. 그 중에 우리 세법에서 원시는 뭐만? 신축하고 재축만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럼 원시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축이나 개축 얘네들은 원시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뭐 개축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를 예를 들면 신축과 개축은 원시다.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는 안 나오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걸 낼 수가 없는 게 출제 이론이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점을 몰라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법하는 사람이 개축과 재축이 뭔지 몰라요. 차이가 있잖아. 근데 우린 그럼 안 배워요. 그래 모르니까 그냥 신축, 재축 나오고 그대로 내지 그걸 갖다가 얘들이 재축인데 개축이라고 해가지고 고쳐서 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는 게 없는데 뭘. 세법이나 알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신축,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 알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원시는 신축과 재축을 세법상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뭐 한다? 제조, 조립, 건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그러니까 선박 제조, 건조, 그 다음에 항공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최초로 만드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원시 취득 그래요. 자, 이때 이게 나중에 참 많이 나오는데 얘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가 나왔죠? 근데 제조, 조립, 건조 원시의 때. 그럼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한 대 조립할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대 조립하면 무슨 취득이 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제 나온 차가 뭐예요? 현대에서 뭐 G90 뭐 해가지고 뭐 얼마 1억 얼마짜리 나오는 거 몇 적 있죠? 그래서 뭐 벤츠를 뭐 어쩐다 갑자기 나오는데 뭐 1억 얼마래 차가 그죠? 그럼 하나 만들었어요? 1억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최초로 취득한 건 현대자동차죠. 원시 취득이죠. 여기다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왜 그러나 있어요. 여기다 만약에 취득세 1,000만 원, 한 대당 1,000만 원씩 내라 해버리면 얘들이 차를 1억 1,000에 팔겠죠. 왜? 추가 비용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떠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누가 다 떠안아야 돼?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부과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말로 얘네들은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데 그럼 다른 말로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그럼 맞다 틀리나? 맞지. 그러니까 원시 과세 안 한다는 건 언제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걔네한테 돈 주고 살 때 그때 과세한다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의제입니다. 요 네 개는 나중에 제목 꼭 외우셔야 돼요. 네 개. 이렇게 있어요. 요 네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여러 군데 걸쳐 있다 그랬죠. 얘가 양다리가 문어 말이야. 여기저기 걸쳐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모르면 여러 개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자체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체도. 근데 걔가 다른 데도 연관돼 있어. 뭐 나중에 뒤에 가면 중과산세라든가 특례세를 할 때 이 네 개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간주. 실질적 취득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자, 보세요. 토지를 뭐 했다고? 지목을 변경했대. 그죠? 이런 얘기예요. 이건 되게 많이 나와요. 뒤에 가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전답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얘를 뭐 했다고요? 형질 변경해서 뭘로 바꿔서? 지목을 대로 바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목이 변경이 된 거죠? 지목이 변경됐어요. 얘가 갑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대는? 갑거지. 그죠? 그럼 얘가 전답을 팔고 대인 땅을 산 게 아니고 일단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닌 거지. 그런데 그럼 뭘 취득으로 보느냐? 지목을 변경했다고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지목 변경이 뭐예요? 전답을 대로 바꾸는 거죠. 그럼 갔다가 뭐 은평구청 가가지고 토지대장 달라고 살짝 보는데 공무원 안 볼 때 살짝 빼가지고 전답을 테니까 침발라 씌운 다음에 대자로 살짝 고쳐 쓱 밀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형질 변경은 농지에다가 흙 갖다 성토 작업 돈 깔아서 돈 들여야 되는 거야. 그럼 돈이 들어갔는데 나는 남는 게 없는데 무조건 세금을 또 내라 그러면 안 되지. 왜? 이거 살 때 세금 냈는데 소유권 변동은 또 내래. 그럼 안 되지. 나도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변경하기 전에 1,000만 원이는데 대로 바꾸면 더 비싸지겠죠. 얘가 4,000이래. 그럼 얼마가 증가됐어? 플러스 3,000이 증가됐죠?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사고픈 건 아니지만 이걸 하는 바람에 이만큼 가격이 증가되었으니 이만큼을 뭘로 본다? 실제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 의제에서 3,000만 원만큼을 취득세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과세표 좀 배워요. 그러면 얘네들은 과세표준이 뭡니까? 그럼 뭐가 과세표준이야? 요 증가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왜? 이만큼을 취득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을 과세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가액 증가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목 변경,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수선한다. 그렇죠? 그리고 차량 등의 뭐 종류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특징은 다 뭐예요? 어쨌든 소유권의 변동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서 이 4개 제목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도 거기 105페이지 보시면 취득의 구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박스표. 그죠? 그 지금 요거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죠? 사실상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박스에 원시 취득에 보면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나오죠. 그죠? 그 옆에 뭐라고 돼서 출원. 그 출원이 뭐냐면 등록하는 거. 우리 특허 출원 그러죠. 특허 출원이 뭐예요? 최초로 등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광업권, 어권, 양식업권이 권리거든요. 양식업 할 권리. 그죠? 광산 채굴 권리 이런 것들이죠. 그럼 최초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래? 출원이래요. 그럼 처음 출원할 때는 뭐 한다? 취득세 면제를 해줍니다. 얘도 그래서 거기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출원하게 되면 원시 취득은 뭐 해주겠다?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광산 채굴 권리를 가졌는데 몰래 음지에서 야간에 몰래 가가지고 호미로 광산 채굴하지 말고 떳떳하게 양지로 나가서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양지로 하려면 뭐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잖아. 돈이 들어가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꼬셔서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가진 명목으로 세금을 띄어가기 시작하죠.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 광업권, 어권. 그 다음에 승계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무상은 뭐 있어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상속과 증여.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제목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산 같은 거 발견하면, 금괴 같은 거 발견하면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무주물은 다 국가 소유죠. 국가. 그죠? 옛날에 그런 거 있어서 외국에서 어떤 할머니들이 산에 갔다가 나물 캐러 갔다가 산에서 금광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금광을. 근데 국가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광이, 근데 이제 그 채굴을 할 때 그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왜? 채산성이 있어야 되거든. 채굴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금광이 역대 그 나라에서 발견한 금광 중에 최고의 양질의 금광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일단 보상금을 주고요. 그리고 그 채굴을 할 때 그거 몇 %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할머니한테. 엄청난 거죠. 논한 거지. 누가? 자식들이구나. 자식들이지.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이 드셨는데 할머니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디 간다고 그래? 산에 간다고 막 등산 간다고 하잖아. 그럼 냅둬 갈게. 그리고 특히 어디를 가라고 그래? 이런 데 말고 깊은 그죠? 심삼유곡으로 보내. 그러죠. 그런데 가야 뭐라도 발견할 거야. 하다못해 산삼이라도 발견하고 금강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지. 뭐 갔다가 안 돌아오면 그것도 괜찮고 그 나름대로 그죠? 그죠? 일석이조. 갔는데 안 돌아와. 그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잡지 마. 냅둬. 주말에 나간다. 나가 그래. 뭐 그 대신 어디로 가? 요 앞산 뒷산 가지 말고 어디로 가? 저 지리산 저 깊은 곳에 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반달곰 다니는데 그런 데 갔다 오라고 해야 돼. 그죠? 보내란 말이에요. 그죠? 하고 보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죠? 골치 아파.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건전한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여 납세무가 있다. OX? 이런 게 시험 볼 때 또 애매한 거예요. 왜? 원시 어쩌고 나왔었잖아.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잘못 읽으면 그래 이 원시 과세 안 한다겠죠? 맞아. 그럴 수 있죠. 원시 취득이 하나여 과세하는 게 아니라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언제 승계 취득에 하나여 납세무가 있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2번은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항으로 볼 수 없다. X. 이건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그냥 하나 툭툭 나오죠. 자, 그리고 자, 3번 토지 건축물의 경우 승계 취득의 경우 과세하고 원시 취득의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부동산은요. 승계건 원시건 간주건 다 아닙니다. 무조건.
그죠? 토지를 뭐예요? 매립간척, 원시 취득. 그죠? 그 다음 뭐, 토지를 매매로 샀어? 승계 취득. 상속받아서 무상 승계 취득. 토지를 뭐 했어? 지목을 병여해서 간주 취득. 아까 제가 예 들었잖아요. 부동산 예 들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부동산은 무조건 뭐요? 모든 취득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틀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온 것 중에 오늘 과점주주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과점주.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던 얘기죠. 자, 과점주주는 아까 지금 간주 취득 있죠? 그 4개 중에 마지막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랬잖아요. 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점주주는 뭘 말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뭐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0% 초과. 상장 주식은 50%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독과점에 걸려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 상장 주식에 대기업 오너나 그 특수관계인이 50% 초과해서 가능성 없습니다. 50%가 뭐예요? 뭐 20%, 10%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럼 50%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우리 했죠? 초과. 이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 지분 계산할 때 50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가 달라져요. 50%는 과점주주 아니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개념 잘 보세요. A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죠? 설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 법인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그죠? 그러면 이제 A 법인이 취득했으니까 세금을 누가 내야 돼? A 법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립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법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가 된 거예요. 주주. 근데 주식이 60%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예요. 50% 초과했죠.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거죠. 사기는 A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고, 근데 A는 갑은 그 법인의 주식을 샀을 뿐인데 하필 무슨 주주가 됐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우리 세법 어떻게 한다? 네가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지만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이 지분만큼 너도 갑도 뭐한다? 취득항으로 뭐겠다? 간주하겠다. 그럼 당연히 갑은 간주 취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직접 산 건 아니니까. 지분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럼 그 말은 10억의 몇 프로? 60%만큼을 갑이 취득항으로 간주해서 갑한테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간주 취득인지 이해 가시죠? 갑은 직접 산 건 아니잖아. 주식 샀는데 지분이 50% 초과돼 버리면 그 지분만큼 너도 취득항으로 봐서 얘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되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여러분 설립 당시 얘가 지분 60%라는 얘기는요. 회사가 얘 거란 얘기잖아. 과점주주니까 그죠? 그럼 이건 투자한 거지. 그럼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얘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투자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투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설립 당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꼴핏하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대요. 최초. 그러니까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그 지분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설립할 때 40% 했어요. 과점주주 아니죠. 얘가 추가로 20을 샀어요. 그럼 얼마가 됐어요? 60. 그러면요? 과점주주 아니었었는데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60%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40했다, 20했다, 55가 됐다? 그럼 55%. 70이 됐다? 그럼 70%. 그러니까 최초로 됐을 때는 그 전체 지분만큼을 취득한 거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중에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설립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그러면 전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문제 풀 때. 공식처럼. 자, 뭐가 있어? 재차라는 게 있어요. 재차 과점주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뭐였었는데 과점주주였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니었다가 다시 됐다 그런 얘기죠. 재차.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뭐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얘가
60%였어요. 과점주주죠? 근데 지분을 팔은 거야. 그래서 40이 됐어. 과점주주? 아니죠. 다시 샀어. 30을. 그게 얼마가 됐어? 70. 이때 그러면 70이 되면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10%. 왜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되면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 예죠. 이거보다 뭐 증가분 몇 프로? 10%. 그럼 이러면 어때요? 얘가요 60였다가 30 됐다가 55가 됐어요. 얘는 재차 과점주주인가요? 아닌가요? 재차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재차 과점주주는 맞죠. 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된 건 맞는데 과세는 안 하지. 왜? 지분의 증가가 안 됐지.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뭐? 증가분. 왜냐면 얘가 같은 회사 지분인데요. 60%였었잖아 옛날에. 그럼 여기까지 세금 냈었다는 얘기지. 팔았다가 다시 됐어. 그럼 그 이전에 여기까지 냈으니까 그 밑으로 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증가분만 내란 얘기지. 어쨌든 얘가 재차란 말이란 뭘 기억하시면 돼 이제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만 낸다. 그래서 10%. 이거 시험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지분 계산은 거기 나왔었어요. 이거 실제로 재차해가지고 몇 %를 취득으로 간주하니 이거 냈었어요. 근데 정답을 해서 10%가 정답이었었어요. 과점주주가 굉장히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지문상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 더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임의 과점주주.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는 뭐라고? 이전 최고 지분보다 증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얘가 55였어요. 그러다가 취득해서 70이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55는 과점주주죠? 70이 됐어요. 이때는 그럼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할까요? 15%. 왜? 김이 과점주주였잖아. 그럼 그때는 증가분만 되는 거야. 15%.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10% 처분해서 얼마 됐어? 60이 됐어. 이때는 낸다. 아니, 왜 줄었잖아. 그죠? 자, 근데 얘가 80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 10% 과세합니다. 잘 보세요. 60에서 얼마가 됐어? 80이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과세? 20%가 아니라 얼마? 10%. 이거 잠시만. 오타났네요. 죄송합니다. 20% 취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을 취득했으니까 20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만? 10%만. 왜?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최고 지분보다 증가분만 과세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됐다 봐요.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70이었다가 60 됐다가 40 됐다 70이 됐어. 얘는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할까요? 10%예요. 10%. 얘는 무슨 주주예요? 재차 과점주주예요. 그죠? 왜?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어. 그럼 얘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 10%예요. 자, 그럼 위에 거그 차이가 뭐냐? 잘 보세요. 얘 지분이 계속 변동이 되죠. 근데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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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지분의 변동이 있긴 한데 뭘 계속 유지하고 있어? 과점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계속 과점주주인데 그 전에 이 말은 얘가 이 당시 70%까지 세금을 냈었단 얘기잖아. 그 똑같은 회사 법인의 주식을. 그럼 70%까지 냈었는데 거기 밑에서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 부과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뭐다. 요때 최고 지분 70까지 냈으니까 그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지 말란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80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이전에 최고 얼마까지 냈었으니까 70% 냈으니까 거기 말고 그거보다 증가분 몇 프로? 10%. 그게 10%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돼버렸잖아. 그럼 이때는 뭐예요? 재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때는 70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이 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증가분 몇 프로? 10% 이렇게 가는 거야. 약간 헷갈리죠 지금은.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100% 이해한다 그러지 마시라 했죠. 그럼 머리 지진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냥 이해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문제도 풀고 하다 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10월 29일로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 그때는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근데 지금 기준으로 자꾸 판단해가지고 이래서 참 보겠어? 못 봐요. 지금 기준으로는. 볼 수는 있지. 근데 뭐 해야 돼? 다 찍어야 돼요. 찍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제발 좀 찍은 거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물에 계속 기도만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임의 과점 주주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뭐 해야 돼? 증자를 해서 지분이 증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 늘어나긴 했는데 다른 주주 걸 사거나, 그죠? 아니면 뭐 했다는 거야? 증자. 증자가 뭐예요? 지분을 늘린 거. 그러니까 여기서 15% 취득했다는 얘기잖아, 얘가. 그럼 이 취득이 뭐라는 거야? 다른 주주 걸 사가지고 지분이 증가되거나 증자가 뭐예요? 추가로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들이가 10만 주를 유상증자했어요. 그죠? 했다. 그럼 뭐야? 10만 주를 다시 돈 받고 판 주식을 다시 발행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이 뭐 한 거야? 이 중에 유상증자할 때 5천 주를 산 거야. 5만 주를 내가 샀어, 돈 주고. 그럼 얘가 지분 취득한 거죠? 근데 뭘 통해서? 증자를 통해서 지분이 증가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가 뭐 있냐면 감자도 있어요. 감자. 감자는 또 뭐요? 감자? 그 감자 아니에요. 침 삼키면 안 돼요. 그죠? 하직 감자 이런 거 아니고 오감자 이런 거 아니고 감자. 제가 옛날에 이 감자 하직 감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수험생이 하직 감자 삶아왔다니까 여름에. 아 진짜로 야간반 수강생이 오늘 간데 수업 갔는데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바구니에다가 진짜 감자를 이만큼 삶았어요. 그래서 야간반 수강생 다 먹었어요. 나눠서. 그래서 왜 이거 아니면 감자 있대. 아니 지난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감자 얘기하시길래 나는 그 감자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랬더니 아 그냥 얘기한 김에 드세요 하면서 썰마 진짜로. 거기 감자 먹은 적도 있다니까. 시골 같은 데 학원들에 가면 그런 게 좋아요. 감자 막 감자 삶아 먹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점심 때 선생님 다 수업 끝났는데 식사하지 말고 올라오시래. 옥상으로. 옥상 갔더니 2만 원 고무다라에다가 비빔밥을 고무다라 2만 원 데다가 몇십 명분을 다 해서 볶음밥 해서 비빔밥 해놓은 거 볶아놓은 거 해놓은 거 꼰창 해가지고 수강생 다 올라가 밥 먹었어. 그런 적도 있어. 야, 막 삼계탕도 끓이고 막 옥상에 삼계탕도 끓이고 막 별거 다 해요. 그죠? 시골은 그런 게 되게 많아. 시골 교회는 시골 저기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별걸 다 줘요. 막 어떤 때는 막 들기름 짰다고 막 평 주고 막 이래요. 들기름 짰다고 막 선생님 이거 드세요. 왜요? 들기름이래. 집에 짠 건데 많이는 못 드리고 소주병 하나만 갖고 왔대.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다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뭐 그렇죠? 자, 감자는 뭐예요? 이런 거죠. 얘가 총 발행 주식이 1000주인데 여러분 600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죠? 그럼 60%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감자가 뭐예요?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식 발행 주식을 줄이는 거예요. 사가지고 소각시켜버려요. 그래서 총 발행 주식이 900주로 줄어버린 거지. 근데 여러분 주식은 여전히 몇 주야? 600주야. 근데 지분은 늘어났죠. 이땐 60%였잖아요. 그죠? 얘는요. 66.6% 지분 늘어났지. 하지만 이건 증가된 게 아니지. 왜? 내 주식 숫자는 똑같고 뭐 때문에 지분이 증가된 거야? 감자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예요. 내용상으로. 그죠? 뭐 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왜 이거 다 하면 머리 아파요? 그죠? 이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만 잘 보시면 돼? 설립 당시 있죠? 이거 설립 당시하고 앞에 것만 잘 보시면 돼요. 4번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온 거 그죠? 자 뭐라고요? 설립 당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최초 과점 주주는 지분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차는 이미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되면 그 이전의 과점 주주보다 증가분만 과세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차는 이미 과점주는 그 이전 최고 지분보다 증가되었을 때 그 내용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거기 과점주주 얘기 나와 있고요. 오른쪽 거기 보시면 105페이지에 넓혀보기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책 보지 마시고 일단 볼게요. 104페이지 보면 거기 4번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나오죠. 104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죠? 기억에 과점 주주 그랬죠? 자, 지분이 몇 프로 나왔어요? 100분의 50을 초과.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디귿의 과점 주주의 납세 의무 그래가지고 A번 뭐라고 되냐면 쭉 읽다 보면 뭐라고 나와요? 중간에 최초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만 잘 찾으면 돼? 최초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전체 모두 딱 하면 돼. 자동으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럼 최초가 나왔죠? 세 번째 줄에. 그러면 그 밑에 오른쪽 끝에 뭐라고 했어? 모두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최초는 전체 그 얘기죠. B는요. 이미 과점 주장. 이미가 나왔네. 그럼 뭐야? 그때는 그 최고 지분보다 증가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른 지문이 중요한 건 아니고 걔는 그 키포인트만 잡으면 얘는 틀릴 일이 없어요. 이미 그러면 이미 과점 주제에서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미 그럼 뭐야? 그 이전에 최고 지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다음에 C는요. 과점 주주였으나 이 말의 뉘앙스는 뭐겠어요? 재차를 말하는 거겠지. 이 말의 뉘앙스는 과점 주주였으나 이런 거 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라고 돼 있죠. 다시가 재차죠. 그럼 뭐야? 그 이전의 과점 주주보다 증가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키포인트만 잡으면 되니까 얘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죠? 왼쪽에 그래서 거기 그 참고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서 50% 초과 그랬고 설립 시 과점 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고 밑에 참고에 최초는 모두 증가된 부분은 증가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뭐 배웠냐면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배웠습니다. 그죠? 원래 배당할 때 일반 채권과 조세 채권이 뭐가 우선이다? 조세 채권이 우선인데 얘가 먼저 뭐가 돼 있으면 설정이 돼 있으면 얘가 우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보다 우선하는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당해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해당되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 이런 것들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에 해당한다. 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납세자를 한다. 그 범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를 배웠죠. 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한다.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자체가 하면 지방세 그런다 했죠. 지방세는 11개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내줬어요. 그래서 11개가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지방세 우리가 배우는 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죠.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은 목적세 그런데 목적세는 5개밖에 없다. 교교농 지지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고 지지에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 목적세에 들어갑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직접세, 간접세는 크게 나올 건 없다 했죠. 납세자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그럽니다. 이거는 근데 뭐 시험에 거의 언급되는 얘기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다 했죠. 부가세는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는 세금 종류 2개 있다겠죠? 뭐 있다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 그래서 국세는 국세 갖다 붙이고 지방세는 지방세 갖다 붙이는데 누구만 조심해라? 취득세의 경우는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데 걔만 몇 프로? 10%. 나머지 몽땅 20%.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양세로 나오는데 가격으로 표시되면 종가,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양세. 등록세에서 말소 등기할 때 건당 6천원 때 그 건수 개 때문에 뭐 종양세 그러고요. 그렇죠? 그 종가, 종량 크게 신경 쓸 없습니다. 자, 그럼 세율은 정율세가 뭐가 있다 했죠? 정액세율, 율, 비율로 표시되거나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액세율. 근데 정율세율은 비례와 누진세율이 있다겠죠? 과표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면 비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면 누진세율.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국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세물세 있었죠? 우리 인세물세. 그죠? 얘는 국세는 사람 중심, 지방세는 물건 중심.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돼? 납세지. 지방세는 어디다 낸다?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러시면 되고,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어디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문제 풀 때는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문제를 하셔야지 그냥 대충 얘가 어디지 그런 문제를 못 푼다 했죠. 꼭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각각에 대한 세금 배운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취득세, 등록세, 예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있어요. 취득하고 보유 단계 공통인 거 지방교육세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고, 보유와 양도의 공통인 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여기에 같이 지방소득세도 들어가고, 취득하고 양도 공통인 거 인지세 이렇게 붙이면 된다 했죠. 그리고 세 군데 공통인 거 농부지, 농부지, 농부지 이렇게 해서 우선은 양도 관련 조세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안 되면 얘라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뭐하면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취득은 어떻게 난다 했죠?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의제 취득으로 나누는데, 사실상의 취득은 승계와 원시로 나오고, 승계는 대가를 주고 유상승계, 공짜로 무상승계. 유상승계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등이 있고요.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원시는 토지를 매립 간척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신축과 재축을 의미하고, 차량, 기계 및 선박의 제조줄이 건조, 원시 취득. 이때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도 최초 출원, 원시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 했죠? 간주, 취득 종료되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뭐를 해? 종류를 변경하면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액이 반드시 증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랬습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 몇 퍼센트? 50%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인데, 얘는 설립 당시 그럼 뭐가 나온다?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라면 전체, 재차는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 이미 과점주주는 그 이전의 최고 지분. 왜? 걔는 계속해서 과점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최고 지분까지 냈으니까 그거보다 벌써 때 증가했을 때만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과세 대상 있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결석 안 하고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쭉 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